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와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 수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간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고 기관들이 매수하게 된 것은 아마 이 소식 때문에 아닐까 싶어요. 미국의 바이오 기업인 모더나에서 코로나19 관련 백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완전히 상용화될 만큼 개발이 된 것은 아니고 1차 임상 실험을 했는데 참가자 한 18세에서 55세 사이에 있는 45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실험을 했더니 모두 항체가 형성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럼 이것도 우리가 대응책이 있구나 하는 희망이 생긴 거죠. 그런 희망, 기대감에 의해서 시장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런 희망을 봤다고 해서 너무 들뜰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1차 임상을 했다 해서 2차, 3차 아마 계속 성공할 수 있겠다는 보장도 없고, 일단 대상 자체가 조금 제한적입니다. 18세에서 55세 사이에 있어요. 그럼 그 아래나 그 위에 있는 쪽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희망이 있다는 거지 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튼 우리 같은 경우도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어제도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기간 동안에 여기 9월달이면 9월 중순 이전에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렇게 혹시라도 2차 유행이 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대응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는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들뜰 필요는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또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지금 9월 15일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다 아닙니까? 그래서 요 기간 동안 우리가 좀 잘 지켜보다가 저런 백신이 너도나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소식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9월 15일 이후에 만약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재유행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과연 우리가 요 기간에 그 재유행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도 면밀히 생각하면서 적어도 한 7월부터 9월 요 15일 사이에서는 현금 매수 비중, 주식 투자 비중, 현금 투자 비중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일단 저 정도로 정리해 놔도록 합시다. 일단 오늘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시장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자, 시장이 엄청 좋았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와, 우리 시장이 이렇게 갭 상승을 한 지가 얼마만입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1900포인트 뛰어 오를 때 갭 상승 한번 했고, 그 이후에 또 이렇게 간만에 갭 상승을 했는데 2000포인트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도 보면은 코스닥은 이미 이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 보신다. 700포인트를 이렇게 회복을 했어요. 시장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은 돈 들어올 때 우리가 돈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 수급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오늘 전반적으로 다 돌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1조 1,849억 원 정도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이외에 대부분의 세력들은 매수를 했어요. 특히 외국인들보다 오늘은 이 금융투자하고 연기금 쪽에서 많이 매수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갭 상승을 하게 된 것은 이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그렇기보다는 이 시장 변동성에 투자하는, 변동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돈이 좀 들어와서 그렇다. 그러면은 내일이든 모레든 계속 이런 상승을 이어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쪽에서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튼 시장이 이렇게 조금 오르니까 오늘 서비스업하고 음식료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요 기관들 차익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일단 오늘은 좀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서비스업하고 음식료 쪽이 지금 그동안 좀 많이 올라서 기관들이 팔고 지금 외국인 들어오는 틈을 타서 좀 상대적으로 안 오른 그런 기업들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업종들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지금 여기 전기전자, 전기전자는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큰 돈 굴리는 사람은 봐야 되고요.
또 그 외에 어제 LG전자 같은 것도 괜찮았다니까, 그죠? 또 운송장비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화학, 유통업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고, 또 그 밑에 철강금속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돼요. 일단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게 바로 운송장비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어떤 종목 매수했는지 살펴보니까 이렇게 개인이 팔고 세력들이 산 종목입니다. 그래 봤더니 31종목이나 돼요. 오늘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다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일일이 좀 돌려봤습니다. 빠른 관심 종목으로 쭉 돌려보니까 세력들이 매수를 하니까 뭐 하나도 떨어진 종목이 없어요. 전부 다 상승을 해보신데, 어떤 업종으로 좀 분포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업종별로 이렇게 좀 나눠봤더니, 일단 앞서 본 것처럼 시장에서 수급이 가장 좋았던 게 운송 장비였다 아닙니까? 요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돼요. 그 중에서 이 자동차하고 요 조선 쪽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같은 쪽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 조선 쪽하고 자동차도 좀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5G 관련해서 굉장히 전망이 좋은 성장 산업으로 봐야 되고, 저 조선 쪽은 굉장히 먼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특히 조선이라든지 이런 경기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서 최후 맨 마지막에 상승하는 게 바로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다가 조선 쪽이 엄청나게 잘 나간다 하면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앞으로 경기 하강만이 남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쪽은 굉장히 먼 장기로 봐야 되는 거고,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5G와 결합해서 성장 산업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팔았던 이렇게 유통업 쪽도 조금 지금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화학 쪽도 돈이 들어왔어요. 자, 종목이 많아서 일일이 다 살펴보기가 좀 그렇다입니까? 분석을 해봐야죠. 일단은 제가 볼 때 다 사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파워 엑스레이를 보시는 분들이고, 또 개별적으로 수급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플랜 A나 특히 파워 가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중에 괜찮은 종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현대차 아니면 운송장비 오늘 괜찮다라고 봤을 때, 그럼 이 현대차를 다른 종목, 우리가 파워 가이드 사용하시다 보면 신규 종목 한 얼마치 매수해라라는 그 가이드가 나옵니다. 근데 현대차를 내가 마음에 들어서 꼭 한번 사고 싶다. 뭐 어제와 같이 LG전자 마음에 들어서 꼭 한번 사고 싶다. 그리고 얼마 전에 봤었던 농심 참 마음에 들어서 꼭 한번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에 가이드 되는 금액, 한 종목당 뭐 50만원 사세요, 100만원 사세요 이렇게 되면은 현대차를 100만원 아니면 LG를 100만원, LG전자 뭐 농심 이런 거 100만원치 사서 포트폴리오에 넣어두면은 자동적으로 알아서 쫙 분류해 가지고 쫙 가이드를 해줍니다. 파워 가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플래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매 신호 참고하시면 되겠죠. 일단 요 종목 조금 보면은, 자, 세력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지 손해를 보고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대요. 세아베스틸은 외국인들이 60%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또 그리고 뭐 두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 정도, 또 그리고 OCI는 57.41%. 그러니까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대부분 다 이 종목에서는 손해 보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무조건 수익을 내고 판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력들도 똑같아요. 시장이 떨어지면 손해도 똑같이 봅니다. 그런데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기다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굳이 환매를 해달라고 해서 하라고 하면은 조금 되죠. 왜냐면 손해보는 대로 팔아서 돈 내주면 돼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 버티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간접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럼 버티는 대로 그냥 계속 나누면 돼요. 수익 날 때까지 나누면 됩니다. 어떤 세력들도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 이런 종목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세력들도 뭐 이 종목 매수해서 들어갈 때는 나름 신중하게 매수해서 고민해서 들고 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력들조차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생길지 어찌 알았겠냐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사태로 인해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력들이 고민하고 사도 우리가 지금 만약에 CIBST를 오늘 내가 샀다, 아니면 두산을 내가 샀다 이라면 외국인들보다 아니면 다른 어떤 투자자들보다 더 좋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주식을 보유하는 게 됩니다. 버틸 수만 있으면 버티면 돼요. 그 세력들도 결국에는 저런 종목들 수익 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할 거 아닙니까? 이 종목 괜찮다고 선전도 하고 노력하겠죠. 자기들이 수익 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내가 쟤들보다 훨씬 싸게 들고 있으면 나는 저절로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내 혼자 모든 것을 다 판단해서 어렵게 하려 하지 말고 수급 분석을 좀 이용해서 그냥 세력들을 뿌려 먹으십시오. 세력들, 내가 뿌릴 수 있는 거는 가격 경쟁력을 일단 세력보다 싸게 매수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또 그리고 세력들은 또 움직이는 돈이 크기 때문에 저런 전략들에 다 노출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또 어떨 때는 계속 돌고 가고 싶지만 간접 투자라서 돈 돌려도 이러면 팔아서 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직장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생활 베이스는 딱 유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돈이 생길 때마다 평균 매수 단가를 쫙쫙쫙쫙 낮춰서 들고만 있으면은 저 세력들이 수익 내고자 할 때 나는 저절로 수익을 내고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세력들을 돈 많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내 수족 부리듯이 부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십시오. 그런 이론적인 근거는 수급 분석에서 굉장히 잘 제공을 하고 있죠. 자, 일단 그 세력들이 그러면 현재 포트폴리오 상황을 쭉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좀 글러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요 종목들을 쭉 글러봅시다.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거, 그리고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종목 정도만 검색을 줄여보니까 한 요 정도 종목 정도 됩디다.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해서는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상당히 괜찮고, 또 그리고 CJ, CGV도 그동안 사람들 극장에 못 가게 해가지고 많이 떨어지었다 아닙니까? 자, 이 종목들 현재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현재 세력들 포트폴리오에 담기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플랜 A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조금 살펴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현재 플랜 A에서 참모들이 매수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이 되고, 또 뭐 이런 종목, 요도 매수 진행 중인 종목이고, 이런 종목들은 현재 좀 물려 있을 가능성이 크고, 뭐 이런 종목들은 현재 아무 색깔 없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자, 이래 쭉 보면은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엄청 좋은 지역에 위치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게 꼭 어제 LG전자 보는 거 안 같습니까? SK 이노베이션 상당히 좋은 위치에 놓여 가지고 있어요. S오일도 뭐 괜찮아요. 지금 참모들이 또 최근에 다시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OCI 같은 경우 참 그동안 힘들었죠. 태양광 때문에 좀 가나 싶었더니 그때 기대감으로 조금 올랐다가 그 탈원전 때문에 전기세, 전기값 올라가지고 생산 단가가 안 맞아서 중국 애들한테 밀리가 망해붙어요. 그래서 그쪽 태양광 생산하는 그 공장 다 멈춰서 버렸습니다. 정부에서 태양광 밀어준다 했는데 한번 해봤더니 중국에서 전기값을 올리는 바람에, 탈원전을 올리는 바람에 중국 애들을 생산해서 들어오는 그 패널하고 가격 경쟁력이 안 되다 보니까 접어붙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거 가지고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오시아에서도 저번에 얻은 제약회사하고 바이오 회사 하나 또 만들었죠. 지금 얘들도 다른 쪽으로 한번 그 업종 전환에 대해서 살짝 팔을 걸쳐서 나가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가 보긴 봅니다. 지금 SN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매수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시진핑이 또 우리 한국 오면은 한류, 한학령 해제 관련해서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 참모들이 이렇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건 다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하여튼 이런 종목도 참모들이 현재 매수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간만에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해서 들어오니까 참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이례적이다. 외국인들이 선물도 좀 많이 매수하게 해서 어쩌다 보니까 이래 금융투자나 이 연기금 쪽에서 좀 매수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
내일도 계속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져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차라리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다른 쪽에 좀 작게 들어오는 게 나았는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뭐 일단은 우리는 조금 9월 때까지는 이렇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돈 묵을 거 있으면 물어모아야 되겠죠. 그 세력들이 오늘 이렇게 보니까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더라 입니까. 또 그리고 그 똑똑한 세력들이 이렇게나 손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나 손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얘들 부러워하지 말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얘들보다 싸게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쟤들 이용을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오늘 SOE를 샀었다. 예를 들어서 샀었다. 자, 내가 손해보고 있네. 한번 살려봐라. 이런 식으로. 어쨌든가 내 수익 내도록 내가 노력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돼요. 세아베스틸 오늘 샀다. 내가 손해 많이 보고 있네. 한번 올려봐라. 이래 나누면 돼요. 누가 잘하나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나누면 돼요. 그런 식으로 주식 투자도 그냥 남 부려먹듯이 재밌게 하면 되는 거지. 사놓고 맨날 그 스마트폰 가격 치다 보면 오릅니까, 그게? 맨날 사놓고 이 주가가 오르나 안 오르나 쳐다보면 뭐합니까? 그런다 오르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세력들보다 유리한 가격, 내가 세력들보다 나은 점을 쭉 생각해보고, 세력들한테 좀 부려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그냥 나눴는 거죠. 나눴다 보면 애들이 알아서 올려줍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 편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않을까 싶어요.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지켜봅시다. 이상입니다.